주상전화 시장이 하락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는 기회로 생각해야지. 공포 매도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포에 무조건 그 공포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현대차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의 하락,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자, 이 대규모 리콜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난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보면. 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규모적인 리콜 비용으로 3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더블 이상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대규모적인 리콜 발생으로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네요. 자, 현대차가 전날 공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이 2조 1천억 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한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아차도 1조 2,600억 이렇게 예고했고 그렇게 해서 3조 3,600억에 이른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올해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1,38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보면. 그러나 이번에 3조 4천억에 대한 이 대규모적인 이 부분 때문에 적자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장기적인 훼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훼손은 전혀 아닙니다, 보면. 자, 이베스트 형이 얘기한 2015년부터 오래 걸친 품질 비용 이슈가 발생한 그러니까 5회 5번씩이나 2015년 이후 계속 5번씩이나 이 이슈가 있었던 거죠, 보면. 이게 이전에 없던 일이 팍 발생하고 이러면 아닌데 마치 임상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임상 실험을 하다가 도중에 좀 약간 문제가 돼서 좀 어디가 아파갖고 임상 중단을 하는 게 비일비재한 것처럼 그만큼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늘상 있는 오해의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잠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삭죽기 해야 되고 기존에 부여했던 물량에 대해서는 간직하고 그런 거죠,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막 공포를 얘기하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내 마음 뺏기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투자 자력을 저기 어디 분리수거통에다 버리면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다. 요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어떤 하락이 나올 때일수록 시장이 하락하면 막 전 종목을 팔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 현대글로비스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죠.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와 중고차 유통시장, 배터리 리스 시장을 진출을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현대 글로비스가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이 좋습니다. 거의 고가권이 27.2까지 슈팅이 나와줬죠, 보면. 이런 어떤 모습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작용하는 면도 많지만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은 반드시 오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자, 아무래도 이게 코스피에 있어서 마이너스 0.52. 야, 이게 제가 이게 마지막에 말씀드렸을 때 뭐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좀 약간 자리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은 한 이렇게 좀 살짝 열려 있는 구간이고 뭐 상방에 대한 얻을 게 더 많은 구간이죠 보면 요런 어떤 구간에서 설마 여기까지 2020 200까지 빠지진 않겠죠 보면. 제가 뭐 지수의 수치를 꼭 뭐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좀 조정을 보일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는 것이 원래 투자다. 투자입니다, 투자. 제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를 뭐 투자로 말씀드리지 딴 거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삭 쉽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뭐 그 보면 자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요런 어떤 가격선과 뭐 밑단에서의 이런 가격선 이 봉을 봐야 되겠죠. 이 봉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지지라인 지지라인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반등에 대한 부분은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박앤세일입니다. 박앤세일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올라가면 사기 쉽고 내려오면 팔기 쉬워요 보면. 근데 이게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려가면 사기 쉽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청산할 수 있는. 근데 고평가 뭐 고평가 되었을 경우 청산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올 때 오히려 더 이삭 죽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월봉 상황에서 살펴보면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뭐 본질같이 이게 중요하게 형들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그 본질같이 결국에는 이 형이 얘기한 거죠. 맞아. 이 형이 얘기한 필리피쇼 형이 얘기한 본질 이게 리콜이 발생해서 현대차의 그 거대한 그룹의 그 본질 가치가 훼손되냐? 훼손 안 됐지. 훼손됐지. 뭐 훼손 안 됐지. 훼손된 게 있습니까? 응? 본질 가치가 눈에 그 뭐야? 응? 눈에 띄게 훼손된 그런 거 전혀 없죠 보면. 근데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보면. 자동차가 이 자동차 업황이 계속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필립 힙셔가 말했던 그 저성장 산업이 고성장으로 순환한다. 그러니까 한동안 자동차 업황이 계속 이 밑바닥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 찌끔 올라왔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하늘을 나르면 그때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봐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네요. 코스닥이 밀리고 있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0.59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뭐 이른바 뭐 형들이 막 얘기하죠. 폭보수. 주가가 하락한다. 뭐 폭보수가 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담는 거야. 용기 있게. 담는 게 한 번에 다 담는 게 안 되고 형들아. 천천히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씩 담는 거야, 형들아. 그게 투자야. 폭포수 온다고 공포 손절하면 안 돼. 그건 트레이더가 하는 거지. 그거는. 응?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시장이 내려오면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네. 근데 제 마음도 좀 약간 지수 하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FM대로 군대에서 FM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FM대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강력히 나온다. 그런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 가격선에 대한 보라돌이 가격선 지켜주고 있지 않아요. 보라돌이 가격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아래카페에서 존버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